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이라고 단서를 단 이유는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8월 5일에 장관 고시가 이루어져야 확정이 되는 건데요. 아무튼 8,720원은 올해의 어떤 최저임금 8,590원보다 금액으로는 130원, 인상률로는 1.5%가 인상이 된 건데 이 인상률은 역대 최저 인상률입니다. 그래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의 대립이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이 안을 제시했고요. 결국은 표결 끝에 이 안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 간사를 맡았던 분이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연결해서 왜 이 안이 제시됐는지, 이 안이 불가피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일단 8,720원 안이 이제 공익위원들 안이라고 하던데요. 이 안이 네. 이제 그 마련이 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 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던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네. 하나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였고요. 네. 그게 이제 0.1% 반영이 됐고, 네. 그다음에 2020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고요. 네. 그게 0.4%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이라고 해서 그것이 1.0% 반영이 돼서 네. 총 1.5% 인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생계비 반영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거는? 우리 그 최저임금위에서 매년 이제 생계비 조사를 하는데요. 네. 그 생계비의 중위수가 한 187만 7천 원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올해 이제 최저임금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179만 5천 원쯤 되는데요. 예. 그 중위수 도달을 목표로 하되 당장 이제 한 46% 수준인데요. 그 중위수에 한꺼번에 도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논란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단계적으로 도달을 목표로 그 일정 부분을 반영해서 1%를 산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이 생계비 개선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자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최저임금법 4조 결정 기준에 이제 소득 분배 개선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이제 뭐 정부나 또는 국회나 목표로 했던 것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이었는데요. 네. 올해 최저임금이 이제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도 이 소득 분배 개선과 관련해서 그 수치를 중요한 목표치로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미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생계비 기준 반영을 요구해 왔고, 따라서 올해는 소득 분배 개선의 중요한 요소로서 생계비를 고려하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위수 도달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은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올리긴 어렵고 좀 단계적 상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이제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네. 1.5%라는 인상률도 실질적으로는 인상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교수님? 네, 이제 이제 전망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기관이나 또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금 제시되고 있고 네. 각각의 뭐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들은 어찌됐든 정부 전망치를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이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노동계에서 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근거로 해서 결국에는 산입범위가 조정되면은 올해 인상 수준이 상쇄되는 것 아니냐라고 뭐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오히려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심의 과정에서도 그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노동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입법의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 정해진 법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임의로 조정을 해서 산입범위 조정분이라는 형태로 반영을 하게 되면 네. 입법의 취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예. 따라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입법을 통해서 조정을 하든지 또는 다른 사회 정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지 최저임금 과정에 산입범위 조정분을 임의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공익위원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질문도 좀 함께 드리려고 했더니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산입범위 확대라고 하는 게 이제 최저임금의 정기 상여금이라든지 복리 후생비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되니까 산입범위가 확대가 되면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명목상에 있는 금액보다 이제 더 적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노동계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왔던 게.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찌됐든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 체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네. 각종 이제 수당이나 상여금 항목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그 다양한 수당 항목들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이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급여가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이제 배제해 왔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네.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또 다 포함하게 되면 임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일정 부분씩 포함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법의 취지였고요. 네. 근데 그것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일정 %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제도가 운영 중인데,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할 때에는 그 입법의 취지와 목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입법상 불비한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그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이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중에는 노동자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도 계실 거고,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한 뭔가 평가도 완전히 이제 갈릴 것 같은데요. 그러겠죠. 네. 그 가운데 지금 저 공익위원들의 입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충은 충분히 좀 헤아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나왔던 이야기에 대한 입장을 좀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 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애당초 이제 그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요구했던 인상률이 만약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일자리가 이제 많이 감소한다. 뭐 이런 예로서 이제 계산이라든지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그 일자리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논문들을 제시를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합의된 그 영향이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 학자들의 주장이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1월부터 노사단체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단체 한 8개 단체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단체 한 7개 단체를 직접 방문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일자리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근로 조건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실태 조사와 현장 조사를 수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게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시간 쪼개기,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하루 일할 분량을 두 사람이 일을 하도록 한다든가. 왜냐하면 이제 뭐 주휴수당 문제가 있어서 1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4시간씩 두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또는 이제 뭐 가족 무급 종사자들을 다수 활용한다든가, 또는 이제 고용을 줄이고 본인이 직접 또 사업을 경영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목격이 됐고, 또는 그런 사례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소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시 통계를 가지고 노동시장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판단했었던 또 확인했었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고려를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이걸 드릴 텐데요. 공익위원으로서 말씀하시기 힘들면 그냥 그 관련 학자로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16.4였다가 10.9였다가 작년에 2.9였다가 이번에 1.5% 이제 인상률이 이렇게 이제 그 나왔는데 이걸 종합을 해서 평균 인상률을 보면 7%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의 어떤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과 별로 다르지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폐기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동의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냐 아니면 반대하냐의 이슈가 아니고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평균 인상률이 한 7.7%에서 8% 사이가 될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부담이 사실상 그동안에 굉장히 큽니다. 저소득 근로계층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최저임금에 의존하지 말고 EITC나 또는 다른 이제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해서 저소득 근로계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개인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인상이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과거와 같은 10%대의 대폭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였습니다.